아버지 유골함을 품에 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엄마. 그런데 그 옆엔 전혀 모르는 남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5달 만에 엄마는 낯선 남자와 커플 팔찌를 끼고 웃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어머님과 여행에서 인연이 닿아서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이미 12명의 외로운 여성들을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는 것을. 총 피해액 2억 원. 그리고 엄마가 그의 13번째 타겟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이것은 묻지마 관광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빠진 우리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5,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이름은 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명자, 올해 68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5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의 유골함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9제를 모두 마치고 이제 납골당에 모실 준비를 하던 참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말쑥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와 그 남자의 손목에는 똑같은 커플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게.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아버지의 유골함을 천천히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여행에서 인연이 닿아서. 여행? 인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5달 만에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여행을 다녀오셨다니요. 그것도 커플 팔찌까지 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친구가 데려갔는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송 여사님이셨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 집에 있니? 내가 좀 급하게 데려간 게 있어서 미안해. 내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길래 기분 전환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송 여사님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 강도현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서서 멋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도현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TV도 안 보시고 그저 창문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약을 처방해 드렸지만 어머니는 약도 잘 드시지 않으셨죠. 송 여사님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다 못한 송 여사님이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명자야, 이러다가 너까지 병난다. 나랑 하루만 나가자. 응?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송 여사님은 강제로 어머니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가신 곳이 바로 묻지마 1박 2일 힐링 커플 관광이었습니다. 커플 관광이요? 엄마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몰랐어. 송 여사가 그냥 여행이라고만 했지. 가보니까 버스 안이 완전히 달랐어.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그 관광버스는 일반 여행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버스 안은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래방 기계도 있었고 술과 안주가 가득 든 쿨러도 준비되어 있었죠. 버스에는 남녀가 반반 정도 타고 있었고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 총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은 묻지마 힐링 관광입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첫째, 서로의 이름, 나이, 직업을 묻지 마세요. 둘째, 자리를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셋째, 오늘 밤 함께할 짝은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은 모두 여기에 제출해 주세요. 1박 2일 동안은 서로에게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출발했고 핸드폰도 수거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냥 가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송 여사가 옆에 있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무 외로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 생활이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고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뽑기로 짝을 정하는데 나한테 6번이 나왔어. 그리고 그 6번 남자가 바로 강도연이었어. 도연 씨는 키도 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말도 정중하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 근데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줬어. 처음이시죠? 저도 친구가 억지로 데려왔어요 라면서 같은 처지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총무가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앉은 분과 손을 잡아보세요. 10초 동안 눈을 맞추고 있으면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도연 씨와 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도연 씨 손이 따뜻했어. 그리고 오랜만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니까 그게 좋았어.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낯선 남자의 손길에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게임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포옹 챌린지입니다. 30초 동안 꼭 안아보세요. 귓속말 게임. 서로 귀에 대고 속삭여보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도연 씨가 계속 부드럽게 리드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게임이니까요.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렇게 버스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한적한 산속의 펜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 배정이었습니다. 커플끼리 2인 1실입니다. 오늘 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총무의 말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뭐라고요? 같은 방을 써요? 송 여사님도 당황한 얼굴로 총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여행 온 거예요. 하지만 총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방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은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다 배정됐거든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도연 씨를 쳐다보셨습니다. 도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는 소파에서 자면 돼요. 어머님은 침대를 쓰시고요. 그냥 이야기만 좀 하다가 자면 되죠, 뭐. 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신 듯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와 작은 소파, 그리고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어머니에게 물을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힘드셨죠? 좀 쉬세요. 어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시고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배고프세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럼 편하게 쉬세요. 저는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방에 남으셔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곳에서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어머니는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도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우시는 거예요? 도연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도연 씨는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셨나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달 전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결혼 생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연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는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부럽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도연 씨는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은퇴했어요. 자식도 없고 아내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아,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그럼 도연 씨도 저랑 비슷한 처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참 외롭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들은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전날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떤 커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커플은 서로 음식을 떠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송 여사님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명자야, 괜찮았어?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지?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응, 괜찮았어. 도연 씨가 참 좋은 사람이더라.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식사를 마치고 일행들은 근처 관광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연 씨는 계속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어머니는 점점 도연 씨에게 마음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총무가 다시 모두를 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서로 마음에 든 분과 커플 팔찌를 교환해 보세요. 테이블 위에는 예쁜 커플 팔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팔찌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어머, 잘 어울리신다. 좋으시겠어요? 하며 부추기자 어머니도 웃으며 팔찌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커플 팔찌를 끼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도연 씨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도연 씨는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다녀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혼자 드시니까 걱정되네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점점 도연 씨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연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아버지 유골함을 모시고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고작 1박 2일 여행에서 만난 남자를 이렇게 빨리 집으로 들이시다니요.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이름이랑 나이 말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공무원 생활 30년 했다고 했고, 혼자 산다고 했고, 아내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 그게 다예요? 그리고 착하고 친절해. 나한테 잘해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말한 대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은 해보셨어요? 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듯 대답하셨습니다. 왜 의심을 해?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 요즘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니야, 도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치자 수많은 기사와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남자 알고 보니 기혼자. 60대 여성 묻지마 관광 남성에게 5천만 원 사기당해. 묻지마 관광의 실체 보이스피싱보다 무서운 감정 사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외로운 노년층을 노려 1박 2일 여행에서 감정을 이용해 접근하고 결국엔 돈을 빼앗거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강도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도연 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왜 자꾸 의심을 하니? 도연 씨한테 실례야. 엄마, 제발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확인만 해보고 이상 없으면 제가 사과할게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도연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가지고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통신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미안한데 이 번호 주인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친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 뭐가? 이 번호 명의자 강도현 맞아.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야. 그것도 아파트인데 명의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배우자 공동 명의? 그럼 결혼한 거야? 응.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사람 이름으로 조회해 보니까 과거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받은 기록이 있어. 혐의는 없었는지 기소는 안 됐지만 3번이나 조사받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온라인에 이 사람 이름이랑 비슷한 사례가 몇 개 있더라. 노년층 여성들 상대로 감정 이용해서 돈 받아낸 케이스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인터넷 카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년 사기, 묻지마 관광 피해, 로맨스 스캠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글쓴이는 65세 여성이었고 남편을 잃고 1년 후 묻지마 관광에 참여했다가 강도현이라는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했지만 점점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결국 함께 사업을 하자며 3천만 원을 받아갔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사진 있으세요? 제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우리 집에 왔던 강도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출력해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도현 씨는 기혼자예요. 그리고 과거에 보이스피싱 연루 의혹도 있었어요. 게다가 다른 여성분들도 똑같이 당했대요. 어머니는 출력물들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엄마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도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엄마, 어떻게 이게 오해예요? 여기 다 증거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증거라고? 인터넷에 있는 글이 다 믿을 만한 거냐? 누가 장난으로 쓴 글일 수도 있잖아. 엄마, 그리고 도현 씨가 기혼자라는 것도 확실한 거야? 이혼했을 수도 있잖아. 왜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접근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도현 씨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이야. 아직은요. 아직은 요구 안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엔 다 착하게 굴다가 나중에 돈 이야기를 꺼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바보 같다는 거 하지만 나는 정말 외로웠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도현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를 안아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수야, 나도 알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 도현 씨를 한 번만 더 만나서 직접 물어볼게.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제가 같이 가요. 엄마 혼자 만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혼자 만날게. 너는 집에 있어. 엄마, 그건 안 돼요. 지수야, 제발.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도연 씨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도연 씨, 저 명자예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통화를 마치고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나 집에 갈게. 곧 도착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수야, 내 말이 맞았어. 도연 씨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천천히 소파로 모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진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카페에서 도연 씨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반겼다고 합니다. 어머님,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연 씨 결혼하신 거 맞나요? 도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제 딸이 알아봤어요. 도연 씨가 기혼자라고 배우자 공동 명의로 아파트도 있다고요.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걸 알아내셨군요. 그럼 정말 결혼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내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형식상으로만 부부일 뿐이에요. 곧 이혼할 겁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혼자 산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거부감을 느끼실까봐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사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도연 씨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보셨군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피해자였어요. 제 명의가 도용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거예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도연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뒤로 빼셨습니다. 그럼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도연 씨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따님인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뭔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연 씨는 뒤로 기대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이 저한테 먼저 관심 보이신 거 아세요? 네.
버스에서 저랑 손잡을 때 어머님 표정 봤어요. 완전히 외로움에 굶주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푹 빠지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한테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님 나이에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이 사람은 돈이 좀 있겠구나 싶었죠. 어머니는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어머님도 외로움 해소하고 저도 돈 좀 벌고 서로 윈윈 아닌가요? 도연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어머니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끝내시면 어머님도 손해예요. 우리 계속 좋게 지내요. 제가 어머님 외로움 달래드릴게요. 대신 어머님은 저한테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팔을 뿌리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어머님, 제가 없으면 어머님은 계속 외롭게 살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그 인간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바로 그날 밤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강도연에게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세요.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날 2명의 여성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63세 김영애 씨, 또 한 분은 66세 박순덕 씨였습니다. 두 분 모두 묻지마 관광에서 도연을 만났고 똑같은 수법으로 속아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 분을 모시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기죄로 입건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줬다는 증거,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등이요. 지금 상황으로는 단순히 연애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현장에서 직접 사기 행각을 포착하거나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는 세 분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김영애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박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지마 관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도연이 또 그곳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경찰과도 미리 협조를 구하고요. 세 분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일주일 후 저는 묻지마 관광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일정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몇 분이세요? 4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김영애 씨, 박순덕 씨를 모시고 관광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은 저번과 똑같았습니다. 암막 커튼, 붉은 조명, 술과 안주. 그리고 예상대로 도연이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모른 척했습니다. 총무가 규칙을 설명하고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총무에게 미리 부탁해뒀습니다. 도연의 짝이 박순덕 씨가 되도록요. 제비뽑기 결과 도연과 박순덕 씨가 짝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박순덕 씨를 처음 보는 듯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번 강도연입니다. 박순덕 씨는 연기를 하며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에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시죠? 긴장 푸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박순덕 씨는 녹음기를 가방 속에 켜두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김영희 씨는 다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계속 박순덕 씨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내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셔서요.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박순덕 씨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도연 씨도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해서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도연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덕 씨는 어디 사세요? 강남에 살아요. 오, 강남이요? 집이 크신가 봐요. 네, 아파트인데 좀 넓어요. 애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혼자 큰 집에서 사시면. 그렇죠. 가끔은 이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갈까도 생각해요. 집값이 많이 오르셨겠네요? 박순덕 씨는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감정 받아봤는데 2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면 정말 여유롭게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혼자 살려니까 뭐 해도 재미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같이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도연은 박순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 씨, 저랑 친하게 지내요. 제가 순덕 씨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박순덕 씨는 얼굴을 붉히는 척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2인 1실 배정이었습니다. 도연과 박순덕 씨는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저는 박순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 계속되고 있죠? 네, 걱정 마세요. 박순덕 씨와 도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순덕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사실 순덕 씨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순덕 씨랑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도연 씨. 순덕 씨, 혹시 저랑 함께 사업 하나 해볼 생각 없으세요? 사업이요? 네. 저 친구가 펜션 하나를 넘기려고 하는데 위치도 좋고 수익도 괜찮대요. 근데 제가 혼자서는 자금이 부족해서요. 순덕 씨랑 함께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제가 3천 대고 순덕 씨가 2천만 원만 대주시면 돼요.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박순덕 씨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게 적은 돈은 아닌데. 저 알아요.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순덕 씨, 저 진심이에요. 순덕 씨랑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박순덕 씨가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모두 식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미리 경찰에 연락해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도연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와 어머니 김영애 씨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연 씨, 우리 또 만났네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김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김영희입니다. 저한테서 3천만 원 받아가셨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박순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 어젯밤 우리 대화 기억나시죠? 다 녹음되어 있어요.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연 씨 맞으시죠?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도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이건 오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도연은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도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총무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관광업체일 뿐이에요. 저는 총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들도 조사받아야 할 거예요. 이런 범죄의 온상이 된 거잖아요. 경찰은 나중에 업체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에 대한 조사 결과 그는 지난 3년간 총 12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도연은 실제로 기혼자였고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다가 주말마다 묻지마 관광에 참여해 외로운 노년 여성들을 노렸던 것입니다. 경찰은 도연을 사기, 공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도연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검사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도 많았고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외로운 노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그분들이 쉬웠습니다. 외로워하시고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쉽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물론 도연에게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바보 같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야. 나는 너무 쉽게 믿었어.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그 사람이 천사처럼 보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외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아빠를 잃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지수야, 나는 이제 무섭더라. 사람을 믿는 게 누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도영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살래.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어떡하나.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시기 시작했고 노인 대학 프로그램에도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복지관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지수야, 나 이번 주에 여행 간다. 어디요, 엄마? 복지관에서 경주로 가는 1박 2일 여행이 있대. 나도 신청했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여행이라고 하니까. 응, 이번엔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안전할 거야. 그리고 나도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저는 어머니가 다시 용기를 내신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래요, 엄마.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그래, 걱정 마. 어머니는 여행을 다녀오셨고 생각보다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다 좋은 분들이더라. 다들 나이도 비슷하고 진짜 여행만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어. 다행이에요, 엄마.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시더라. 네. 67세 되신 정태호 씨라고. 부인을 3년 전에 여의셨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한 분이셨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응. 이번엔 천천히 알아갈 거야. 급하게 믿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볼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거리를 둘 거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경험을 통해 배우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하실 거예요. 이번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지수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정태호 씨와 건전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두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십니다. 정태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해 주시고 급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정태호 씨를 몇 번 뵈었는데 정말 신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웃음도 많아지셨고 생기도 돌아오셨습니다. 지수야, 엄마 요즘 행복해.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그때 내가 날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어. 외로움을 해결하는 건 누군가를 급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천천히 다가온다는 걸.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지수야.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그 공허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어머니처럼 묻지마 관광이나 비슷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너무 빨리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들이 외로움에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혹시 이미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